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법을 무시하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쏙쏙 빼먹질 않나 남의 나라 곳곳에 비밀 경찰서를 짓고 불법적인 수사와 첩보 활동, 정치범 중국 송환 등 상상 초월의 사건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문제 중 하나는 나라 곳간을 파먹는 중국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구직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있는 실업급여. 그런데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총 12,107명 중 무려 6,938명이 조선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국적 기준으로는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2,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자신들이 내는 고용보험으로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선족과 중국, 베트남 사람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에 비해 돈 많다가는 수급자가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수급액 역시 한국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려 630만 원가량을 받아가고 있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최근 6년간 3배 가까이 능가한 수준이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불법 비밀 경찰서 본거지가 들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죠. 오늘은 전 세계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대국 중국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통계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사실상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한국 동포라는 탈을 쓰고 이득에 따라 중국에 붙었다 한국에 붙었다 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중한 곳간을 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데요. 조선족은 동포 비자를 받으면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추방당하지 않은 채 살고 있죠. 조선족을 제외한 외국인이 별다른 기술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추방당하는 상황에 비하면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상황이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냥 철퇴를 때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인데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및 스파이 문제로 주권 침범, 내정 간섭이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을 내세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영국, 캐나다와 미국 등 30여 개 국가에서 중국이 마라탕, 중국집 등 식당으로 위장한 비밀 경찰 조직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경찰 관저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원조 공산당 러시아에서도 허락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경찰서를 설치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뒤늦게 한국에서도 발견되는 일이 있기도 했는데요. 수사가 진전되어 이 문제가 국제적인 사실로 인정되면 중국은 국제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중국의 외교적 지위가 내전 시절 구소련처럼 붕괴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등장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대외 공작을 할 때 경찰을 이용했습니다. 국정원에 해당하는 첩보부서가 경찰기관인 국가안전부 하나뿐인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각된 대외 공작 거점도 경찰서의 형태를 띈 것에 불과하죠. 다만 이번에는 그 문제가 보다 심각합니다. 대사관 등 허가된 공간 내에서 어느 정도 묵인되는 수준의 외교 활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첩보를 넘어 아예 공안부까지 합세해 당사국의 허가 없이 국외 경찰센터를 세우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들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해서 중국은 큰일 난 상황인데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깨어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 공자학원 역시 중국의 대외 공작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의 비밀 경찰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별 언론이 사실의 진실을 외면하고 근거 없이 구실을 잡아 고의적으로 중국의 고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한관계 여론 분위기를 악화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 대 나라 간에서만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동안 그 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민폐의 상징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건데요. 영국은 최근 캐나다, 호주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한심한 수준을 고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BBC 기자가 공안에게 폭행 후 연행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BBC는 이익 꽉물고 중국을 작심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인들이 팬데믹 이후 자신들이 민도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고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이른바 보복 여행을 떠난 중국인들이 케이블카에서 위험천만한 몸싸움을 벌이고 스튜어디스를 기내에서 꿇어앉히는 등 곳곳에서 사건 사고를 일으켜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사건의 전말이 담긴 영상에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안내 요원까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당시 케이블카가 크게 흔들렸고 다른 관광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기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여객기 안에서 승객 2명이 몸싸움을 벌인 대형 사건도 있었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젖히는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승무원과 안전요원이 제지한 뒤에야 진정됐습니다.
이들이 싸울 당시 여객기가 흔들리기까지 했다니 정말 큰 사건이었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비행편은 중국 항공사라 국제 문제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급히 회항한 뒤 착륙하자마자 바로 체포돼 심판받아야 하는 중대 범죄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이런 일화를 쭉 소개하다가 돌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서양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중국인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게 중국인이냐라고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해가는 것 같다라고요.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며 놀라운 수준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은 서양 선진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모습까지 한 큐에 싹 바꿔놓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왔냐? 라고 묻는 문장에 담긴 현지인들의 뉘앙스를요. 이미 전 세계의 다양한 관광업 종사자들은 입을 모아 중국인들이 단체로 몰려올 때가 가장 힘들다. 이들은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짝퉁 명품으로 치장한 졸부 느낌으로 돌아다니며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찾아볼 수 없다. 숫자가 많고 허세스럽게 돈을 뿌려대기에 수입원으로는 매력적이지만 가능한 중국인 단체는 안 받으려 한다. 팬데믹 시기 힘들었지만 중국인이 없었다는 점은 너무 행복했다고요.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의 모나리자 등 유명 작품 앞에서 웃고 떠들며 파티라도 하는 것처럼 안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지인들이 빤히 쳐다보며 알게 모르게 눈촉을 주지만 중국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즉 여행지에서 현지인들이 중국인이냐고 묻는 질문은 호의가 단 1%도 담겨있지 않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선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부터 한국 여권과 태극기는 하이패스를 뜻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대중문화와 식문화를 사랑하고 한국어 구사자도 늘어나고 있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를 묻는 외국인부터 한국이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반문하는 사람들까지 즐비했던 과거와 너무 달라진 모습이죠. 이 모든 게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부지런히 성과를 내며 국격을 높였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여행지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려 애쓰는 한국인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내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 애쓰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셀프 매장에서 이용하고 난 후 자리를 깨끗이 치우는 센스까지. 한국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어김없이 실행하곤 하죠. 그런데 여행이라는 들뜬 마음으로 이런 기본마저 지키지 않는 여행객이 너무나도 많기에 멋진 시민의식을 뿜어내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K브랜드, 즉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 세계에서 멋진 품질 보증 수표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죽어라 싫어하고 질투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위조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 청년인 척하며 서양인 여성을 꼬시다가 들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까요? 이들이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한국인인 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어딜 가더라도 대접받고 관심받는 일이 이렇게 감사한 요즘인데요. 멋진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